한밤중이었답니다. 황하 가까운 어느 강 위, 살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적의 횃불이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얼음이 깨지면 그대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얼음판 위로 십수명이 줄지어 건너고 있었답니다. 한 사람씩 발끝으로 살살. 그중 하나가 광무제 유수였고 그 옆에 왕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양은 탁군 출신이에요. 광무제 유수의 본적도 탁군. 두 사람은 사실 동양이었답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 왕양은 무관집안 출신이라 어려서부터 칼을 잡고 활을 쏘던 사람이지요. 한 사람이 황제가 되고 한 사람이 운대 28장이 될 거라고는 그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유수가 형유연을 따라 군사를 일으켰을 때 왕양도 거기 있었어요. 동양이었으니까요. 유연이 갱시제에게 죽임을 당한 후 유수가 하북으로 사신으로 보내질 때 왕양도 따라갔답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왕양은 그저 유수 옆에 있었어요. 하북에 도착한 유수 일행 앞에 거대한 적이 있었어요. 왕랑, 자기가 한실의 후손이라며 황제를 자처하고 하북 호족들을 끌어모아 거대한 세력을 만들었답니다. 그 왕랑이 유수의 목에 만호 현상금을 걸었어요. 유수 일행은 어디를 가도 위험했답니다. 유수 일행은 십수명에서 시작했어요. 다들 왕랑이 무서워 따르지 않았답니다. 굶주리며 작은 마을을 떠돌았어요. 한 번은 어느 마을에서 식량을 구걸했는데 너무 거칠어서 입에 넣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도 다들 입에 우겨 넣었답니다. 어느 날 유수 일행이 호타하라는 강 가까이 도망쳐 왔어요. 강 건너 정박해 있어야 할 배가 없었답니다. 강이 얼어있다는 거예요. 두껍지 않은 살얼음, 발을 디디면 깨질 듯한 적의 추격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유수가 왕양을 쳐다봤어요. 왕양이 한마디 했답니다. 건너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왕양이 가장 먼저 살얼음판에 발을 내디뎠어요. 한 발, 한 발.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깨지지는 않았어요. 뒤에서 유수도 따라갔지요. 발끝에 신경이 다 모이고 숨소리도 죽이고 그 한 줄이 강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십수명이 다 건너갈 때까지 살얼음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건너편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얼음이 한꺼번에 깨졌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추격해오던 적군은 강을 건널 수 없었어요. 유수가 강 건너편에 서서 한참 침묵하다 한마디 했어요. 하늘이 도왔다. 그 첫 발을 디딘 사람이 왕양이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로 유수와 왕양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생겼답니다. 살얼음판을 함께 건넌 사이, 죽음의 강 위에서 서로의 발끝을 봤던 사이. 보통 동료가 아니지요. 하북에서 유수가 군세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왕양은 그 과정에서 유수의 무관 역할을 했답니다. 호족과의 협상에서 무력을 보여주고 적을 칠 때 가장 위험한 곳에 가고 어떤 전장에서도 왕양은 유수의 뒤를 지켰답니다. 유수가 마침내 한단을 함락시키고 왕랑을 무너뜨렸어요. 그 전투에서 왕양이 큰 공을 세웠답니다. 성벽을 직접 오른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유수가 왕양에게 한마디 했대요. 네가 살얼음판을 건너던 그날이 오늘로 이어졌구나. 왕양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25년에 광무제가 황제로 즉위했어요. 왕양에게도 큰 자리를 주려 했답니다. 사도자리, 삼공 중 하나. 재상이죠. 그런데 왕양이 사양했어요. 폐하.
저는 무관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천하를 다스릴 사람이 못 됩니다. 광무제가 놀랐답니다. 네가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느냐. 왕양은 또 사양했어요. 왕양이 끝까지 사양하니 광무제도 더 강요할 수 없었어요. 왕양은 무관의 자리에 머물렀답니다. 내가 그를 못한다. 무관으로서 황제를 모시는 게 내 본분이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의 말이었지요. 왕양은 그 후로 광무제의 호의로 변경의 무관으로 활약했어요. 흉노가 침범했을 때도 강족이 일어났을 때도 갔답니다. 큰 공을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도읍에 머무를 때면 광무제와 옛날 얘기를 했답니다. 살얼음판 건너던 그 밤. 왕양에게도 한 번의 실수가 있었답니다. 어느 변경 전투에서 광무제의 명을 어기고 자기 판단으로 작전을 바꿨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지요. 황제의 명을 어긴다는 건 죽을 죄였답니다. 왕양은 인수를 풀어 광무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광무제가 한참보다 한마디 했답니다. 살얼음판 건너던 그 밤이 떠오른다. 일어나라. 광무제는 왕양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리를 잠시 내렸다가 다시 회복시켰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을 죄를 그 살얼음판의 정으로 덮어준 거예요. 왕양은 그 후로 더 신중해졌답니다. 다시는 황제의 명을 어기지 않았어요. 왕양은 평생 무관의 길을 걸었어요. 큰 자리를 사양하고 갑옷과 칼을 평생의 친구로 삼았답니다. 왕 장군은 왜 출세를 마다하시오? 내가 출세하면 황제께 누가 된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리,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진짜 분수를 아는 사람의 길이었지요. 가끔 도읍에 모이면 옛 친구들이 함께 술잔을 나눴어요. 등우, 오한, 갑옥, 경감, 그리고 왕양, 다 광무제와 살얼음판을 건넌 사람들이지요. 그 밤이 기억나는가? 광무제도 가끔 함께했어요. 왕양에게 아들이 둘 있었어요. 자기 분수를 알아라. 큰 자리에 욕심내면 큰 화를 부른다. 그래서 왕씨 가문도 후한 내내 큰 화를 입지 않았답니다. 광무제가 늙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왕양은 도읍에 있었답니다. 광무제가 왕양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잠시 마주봤지요. 광무제가 한마디 했답니다. 그 밤이 기억나는가? 왕양이 고개를 숙였어요. 기억합니다. 폐하. 광무제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광무제가 죽었어요. 왕양도 그 후로 얼마 못 살았답니다. 살얼음판을 함께 건넌 동행자가 한 사람씩 떠나가는 시간이었지요. 왕양이 죽기 전에 한마디 남겼대요. 그 밤이 좋았다. 그저 눈을 감았어요. 살얼음판 건너던 그 밤. 왕양은 그 시간을 평생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했던 거예요. 운대 28장 안에서 왕양의 자리는 가운데쯤이에요. 그러나 왕양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답니다. 광무제와 가장 운명적으로 묶인 사람. 같은 고향에서 출발해 죽음을 함께 건넌 동행자. 그건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자리였어요. 후세 사람들이 운대 28장 얘기를 할 때면 늘 그 살얼음판 일화가 나와요. 광무제가 살얼음판을 건넜다. 하늘이 도왔다. 그 일화의 진짜 주인공은 왕양이지요. 죽음 앞에서 한 발씩 나아가는 것. 왕양의 인생 전체가 그 살얼음판이었답니다. 왕양이 후세에 가장 많이 회자된 건 사도 자리를 사양한 일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큰 자리가 주어지면 사양하지 못해요. 그런데 왕양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사양했어요. 그게 진짜 분수의 미덕이에요. 그래서 왕양은 끝까지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운대 28장의 왕양. 가장 큰 무공도, 책략도 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운명적으로 광무제와 묶인 사람이었지요. 첫 발을 디딘 그 결단, 자기 자리를 지킨 그 미덕. 신화는 한 발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거지요. 운대 28장의 왕양. 살얼음판에 첫 발을 디딘 사람, 사도 자리를 사양한 사람. 그가 신격화된 건 광무제와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넌 운명적 동행자였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살얼음판이 있어요. 그때 옆에 함께 가주는 동행자가 있다면 그 자체가 신의 도움이지요.